가장 큰 화두는 이제 랜섬웨어 아니겠습니까?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업의 뭐 C레벨 아니면 이제 주요 인사, 사회 주요 인사분들을 타겟팅한 공격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AI가 사실은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커들도 이 AI를 이용해서 그런 공격 툴을 만들기도 하고 쉽게 영어로 띄우면 이제 못 알아듣죠. 현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혁명에서 이제 100% 커버리지를 프로 탐지하고 100% 막았다. 탐지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제가 까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위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또 이제 이런 AI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관련된 또 보안 이슈들도 또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등장하는데요. 뭐 사실 기업의 어떤 이미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담당자분들의 고민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24년도를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 가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보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버리즌 코리아의 황원섭입니다. 저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류대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혈맹보다 더 진한 사이버리즌 디펜더 그룹의 소속이고요. 사이버리즌 디펜더라는 거는 뭐 영어로는 수호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스코트도 이제 부엉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을 수호하는 수호자 역할로서 사이버리즌 EDR, 엔드포인트 그 방어 플랫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아까 뭐 AI 이슈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거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가장 큰 화두는 이제 랜섬웨어 아니겠습니까? 이 랜섬웨어 이제 피해 건수가 글로벌하게 전년 대비 2배 이상 이제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 팬데믹 때 특히 재택근무를 이제 다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처음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때 좀 이런 랜섬웨어 이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접근만 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그런 케이스가 다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냥 노출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하게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틈새들도 있고 실수들도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틈새를 노려서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이 관련된 문제를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더 부각이 되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또는 일반 사용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느낌의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스피어 피싱 유형의 메일들이 엄청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멋모르고 이거 이력서네 또는 이거 어떤 기업 보안 담당자가 나한테 보낸 거네 해서 그 메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기업의 뭐 C레벨 아니면 이제 주요 인사, 사회 주요 인사분들을 타겟팅한 공격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보안 이슈들이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2024년도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그 AI가 사실은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보안 솔루션에도 이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커들도 이 AI를 이용해서 그런 공격 툴을 만들기도 하고 쉽게. 그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현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랜섬웨어를 배포를 하고 감염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팝업을 띄워야 되는데 영어로 띄우면 이제 못 알아듣죠.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현지화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딱 뜨거든요. 아직 랜섬웨어가 배포가 안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지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AI를 활용해서 현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유수석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개인화된 공격.
특히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는 C레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어떤 피싱 메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형태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네.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기업들이. 금융도 그렇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클라우드로 갈 수 없는 폐쇄망을 유지해야 되는 거, 제조라든지. 네, 있죠. 네, 그런 부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보안 솔루션도 클라우드 타겟으로만 네.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사스 기반 서비스들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온프레임을 커버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안을 적용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인데 같은 동일 수준으로 홀이 없이 같은 수준으로 전체를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외 두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AI가 좋은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 악용될 소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악용할지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테니까. 해커가 이런 이제 그 해킹 툴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고 더 이제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해커가 될 수 있는 자질의 어떤 허들도 굉장히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네. 더 앞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 좋아진 점 대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보안에 관련된 담당자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오래전부터 박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적용하는 어떤 다계층 방법론이 있는데 과거에 뭐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성 외곽을 이렇게 외벽, 내벽 이렇게 여러 겹겹이 쌓아가지고 보안을 더 강화했던 그런 네. 시절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뭐 관문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또는 시스템 보안에서 겹겹이 이제 쌓아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안을 적용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의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해킹을 당한지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 네, 이제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미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보안을 적용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IT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문 보안을 통과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통과해서 시스템 보안까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사고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화학자 리비라는 사람이 만든 그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도 요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보안이 잘 돼 있는 쪽보다는 뭐 협력사라든지 보안이 좀 해외 법인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네, 뭐 보안 적용이 좀 약하게 되어 있는 네. 부분에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수준을 이제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되고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나 온프렘, 폐쇄망 예외를 두지 않고 동일 수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공격들을 뭔가 유형별로 네네. 패턴으로 좀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별로 어떤 공격이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네네.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표준이 있다고 하면 네네. 담당자 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네.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이터텍이라는 네네. 게 있다면서요? 네네. 네, 그게 뭔지 그리고 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터텍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이제 올해 좀 이슈가 됐고, 물론 네. 그 이전부터는 계속 테스트를 했었지만. 비영리 재단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비영리 재단으로 출범을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공격 지표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참고할 만하다. 제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만약에 공격자가 어떤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이 어느 단계에 위치했는지 이런 가시성 있는 매트릭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네. 매년마다 이제 각각 주요 해킹 그룹의 시나리오를 재현해서 벤더사마다 테스트를 이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공격이 어떤 유형으로 있고 네. 지금 공격 단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 단계. 맞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아, 마이터텍 그 매트릭스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네네. 한번 네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네.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툴라
라는 러시아 소재의 해킹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안 좋은 약간 그런 행위를 한 APT 해킹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룹이 이제 공격했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카본 시나리오라고 있어요. 이 카본 시나리오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제 조직 또는 기업 내에 있는 주요 웹서버나 이런 데에다가 악성 코드를 삽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 접근만 하면 악성 코드가 감염되게 만드는 유형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이버 공격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까? 그 이름은 스네이크 시나리오라고 해서 카본 시나리오 이후에 이런 뱀처럼 공격을 하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어떤 거를 타겟팅한다. 사회의 C레벨 또는 주요 인사분들을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의 평가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여 개, 요번에 30여 개 업체가, 벤더가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사이버리즌도 참여를 해서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개 영역에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 프로텍션, 방어, 그리고 탐지, 그리고 시각화, 비저빌리티, 이 3개 영역에서 이제 100% 커버리지를 점수를 받았고요. 100%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탐지를 하고, 전부 다 방어를 제한된 시나리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100% 탐지하고, 100% 막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연 없이, 그러니까 100%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냈다. 왜냐하면 타사는 이제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연 없이 100% 탐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사이버리즌 같은 경우는 주요 특허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단에서 탐지를 하고 분석을 한다. 메모리인 그래프 DB라는 특허 기술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수집된 메타데이터가 디스크에서 만약에 저장됐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디스크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메모리에서 동작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분석하고 탐지가 가능한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정을 바꾸지 않고 튜닝 없이 100%를 탐지했다. 이 부분도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어떤 싶은 의미죠? 거죠. 그러니까 보통 특정 탐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설정을 좀 바꾸거나 뭐 룰을 설정을 좀 바꿔서 추가해서 탐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설정 변경 없이 100%를 이제 탐지를 했고 이 측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실전이었다고 하면 사실 바꿀 그런 순간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발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3개 영역, 뭐 방어, 탐지, 시각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방어 영역은 이제 사전에 방어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랜섬웨어나 아니면 그런 특정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뭐 차단한다든지 격리한다든지 이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치는 보통 한 4개, 5개의 그런 벤더 제품들이 비슷하게 100%를 커버를 했습니다. 사실 방어는 보안 솔루션의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평가 결과를 보면 의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품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그런 제품들 사실 까도 됩니까? 까도 됩니까? 어차피 공식화된 지표이니까. 라이터 사이트에 가보시면 좀 확인이 가능하시다. 알겠습니다. 탐지 부분, 그러니까 탐지 커버리지 평가에서는 타사와 굉장히 월등한 차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엔 탐지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압도적으로 앞서 있네요. 일단은 이제 마이터텍 평가 자체가 단순하게 악성 코드 하나만 가지고 뭐 탐지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DIR이라는 명령어를 치는 것과 그리고 사용자 즉 이제 담당자가 DIR이라는 명령을 치는 게 다르잖아요. 이런 행위가 악성 행위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리즌 EDR은 악성 행위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이버리즌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으로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는 로직이 그렇죠. 근데 특히 이번 툴라 평가에서는 이제 침해 사고 관련된 영역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침해 사고 같은 경우는 뭐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웹 서버의 내부 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이제 시스템에 침투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특히 많이 탐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 크리티컬한 영역이라서 이런 것들을 탐지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방금 유수석이 얘기하는 그런 영역을 커버를 못 합니다. 탐지를 못 하는 거죠. 요거는 왜 그런가요?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EDR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네. 시각화에 대한 네네. 이야기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각화 평가도 사실 이전의 탐지 커버리지처럼 다른 벤더, 다른 제품과 월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점수가 차이가 나네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첫 번째는 이제 마이터텍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전략과 전술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리즌에서도 대시보드 화면에서 7가지 킬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공격자가 초기 침투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영향도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네. 부분에서 가시성이 좀 있고 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이터텍 매트릭스에서의 각각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을 매칭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가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이 부분이 마이터텍의 어디 부분에 위치해 있구나. 그리고 네. 공격을 할 때 공격자의 의도가 앞으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앞으로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네네. 흘러갈지에 대한 네네. 예측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계층 방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채를 거르고 또 걸르고 걸러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분석가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멀로비라는 악성 이벤트로 띄우고 있어서 좀 더 가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이터 어택에 관련된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좀 네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앞서 뭐 3가지 영역에 대해서 특히 탐지 영역이나 시각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실제로 기존의 뭐 단순한 어떤 악성 코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공격 시나리오에 적용해 봤더니 편차가 크게 났다. 이 의미를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실전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동일하게 동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런 EDR 제품을 평가하고 도입을 할 때, 고려하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EDR 솔루션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물론 나름대로 POC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실 텐데 모든 케이스별로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여러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이제 경험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제품을 벤더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마이터텍 평가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마이터텍 평가에 사용된 그런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POC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마이터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거나 제공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그 방어 플랫폼, 사이버리전 플랫폼 내에 타겟층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공격, 이런 이제 악성 시그니처 베이스의 공격, 알려지지 않은 공격, 또는 파일 기반이 있고 파일 리스 기반도 있고요. 네. 여러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를 촘촘하게 각 레이어별로 동작하는 모듈들이 나눠져 있고 이걸 각각의 정책에 의해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이미 AV를 안티바이러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리즌 EDR을 적용할 때 시그니처 베이스 AV는 오프하고 나머지 랜섬웨어 방어 기능이라든지 EDR 기능만 켜서 정책을 이제 적용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실제 적용할 때 뭐 타사와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EDR은 빠르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탐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고객한테 바로 보고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고 있거든요. 사이버리즘의 되게 강점이라 생각하는 요인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속도거든요. 그렇죠. 네, 사이버 리즌의 인메모리와 그래프 DB 기술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안을 적용할 때 있어서 예외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EDR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머신러닝 AI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특히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SaaS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폐쇄망이라든지 온프렘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SaaS 솔루션을 적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SaaS 솔루션을 사긴 샀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인터넷 구간만 적용하고 실제 내부방은 적용할 수 없는 뭐 법적 규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온프렘, 뭐 클라우드,
뭐 가릴 것 없이 전체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플랫폼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사이버 리즈는 온프레임도 지원하시나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보안에 관련된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네. 물이 흐르는 곳에 가장 낮은 쪽을 먼저 보완을 해야지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전체 보안 수준이 제일 낮은 턱에 맞춰진다. 맞아요. 네. 자, 사이버 리즌에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 또 장점, 차별화 포인트를 한번 알아봤다고 하면 네. 실제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좋긴 좋은데 실제로 적용했어? 네. 라고 하는 네. 부분이 가장 또 핵심적으로 궁금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사례가 더 네. 관심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지만, 일단 국내 레퍼런스라고 따지면 저희 두산이 가장 큰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라이트하우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실제 그룹 내에서 도입을 해서 네. 안정성과 그리고 성능을 검증한 이후에 대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이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한국, 미국, 유럽 다 포함해서 해외 법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국내 여러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사망이라든지 관리 네. 포인트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 그런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네. 특히나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요. 그죠? 네네. 이런 관련된 솔루션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또 BMT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또 테스트, 네네. POC라든지 네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왜 사이버 리즌을 선택하셨는지. 네. 또 AI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 그룹들도 점적으로 이제 기업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침해 사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EDR을 이제 도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리즌이 뭐 안정성과 그리고 성능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이전트 단의 이슈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 몇만 대 정도의 이제 그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었는데 네. 약 2주 정도 안에 이걸 다 설치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환경을 먼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사용자는 뭐 윈도우를 사용하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엄청 다양하죠. 네네. 개발자분들은 또 맥도 사용하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서버 단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각각 사용자 영역에 맞춰서 이거를 에이전트를 배포를 진행했고, 그 덕분에 좀 더 빠르게 배포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잘 진행만 됐냐? 그렇죠, 그렇죠. 아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네. 사항도 있을 네네. 것 같고 또 트러블 슈팅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단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용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또 B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 프로그램이더라도 네. 그 저희가 사이버리즘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EDR 제품들을 한 몇 개월씩 해서 POC를 진행했었는데 네. 이런 충돌 이슈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마 다른 기업분들도 동일하게 네. 생각하실 겁니다. 사이버리즘 같은 경우는 충돌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소화된 상태였었고 그래도 100%라고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필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예외 조치를 해서 도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슈가 거의 최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시중에 고객분들도 수많은 이런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이제 능력치가 있으시고요. 네, 적용하는데 뭐 지금 최근에는 그런 충돌 이슈가 거의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EDR 솔루션 도입할 때 어떤 부분을 그래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지에 네네.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직마다 다양한 환경이 있을 텐데요. 일단 EDR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이제 정오탄 판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네. 요인이죠. 그래서 사실 오탐률이 많은 제품들도 많고 또 어떤 제품은 오탐, 정탐도 다 많은 제품이 있고 그리고 사이버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탐률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점사항으로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네. 조직 내에서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겠죠. 근데 저희 사이버리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분석하는 인력들의 리소스가 투입이 많이 적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분석할 때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하고 보고가 가능한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오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도 많지만
그 중에서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네, 발생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치 자체도 굉장히 좀 스킬이 높은 측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EDR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력들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이 관여하다 보면 그만큼 사람에 대한 어떤 실수로 인한 네, 그런 좀 놓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에이전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아까 전에 애로사항 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것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 분들께서는 조직 내 환경이 어떤지 네. 아까 저희 두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윈도우가 있는지 맥이 있는지 리눅스가 있는지 이런 환경들을 다 파악하신 이후에 이런 에이전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EDR 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보안 담당자가 또 챙겨야 할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분석 업무를 했었고 분석 업무만 한 11년 가까이 했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협의 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으로 공격자가 이제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그냥 냅두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평균화적으로 이렇게 최소화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먼저 패치를 하고 대응하는 게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생각.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부분인데요. 요즘 AI가 이제 주로 이제 트렌드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자들도 그 공격을 할 때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시나리오 직접 짭니다. 짜서 네. 공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그 시나리오를 동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EDR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동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단순 업무나 아니면 단순 이벤트들은 자동화해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이제 뎁스 있는 공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안 인식의 제고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담당자분들 모두 다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피싱 메일 모의 훈련이라든지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일반 직원분들은 IT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메일이 들어왔다 하고 바로 신고를 한다는 케이스가 사실 제가 이전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 내 모든 실제 업무를 네. 하시는 분들 모두가 보안에 관련된 인식을 네네. 새롭게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네. 자, 그런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제일 앞단에서 해야 될 것이 이런 탄탄한 EDR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츠맨의 시그니처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긴장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황원섭에게 EDR이란. 네,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과 어떤 보안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킹과 보안 위협은 사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고처럼.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게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보안이나 해킹, 위협에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EDR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사건은 없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보험을 꼭 들라. 네. 네. 좋은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럼요. 네. 네. 보험 사기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원에게 사이버 리즌이란. 어릴 때 봤던 만화책과 같다. 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처음 사이버레진 접했을 때 네. 마스코트가 부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멋있게 로봇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친숙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UI도 친숙하고 사용자 약간 편의성을 중시하는 아, 그런 느낌이어서 네. 만화책도 구독자들이 봤을 때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 미팅을 할 때 약간 이런 분장을 하고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요약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섬웨어나 보안 사고나 해킹 등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해킹을 이미 당한다고 보고 보안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해킹이나 보안 사고 이후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스템 내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EDR이 어떤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공고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육 커리큘럼도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제품을 이제 도입하고 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쓰고 실제 어떤 악성 이벤트가 있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악성코드 종류별로 분류해서 저희가 그렇게 분석 교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석님 말씀하셨던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솔루션 팔고 그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된 교육과 또 활용과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또 안내하고 네. 또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바빠지시겠는데? 네. 저희 두산에서는 사이버리즘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아래쪽에 자막이 있으니까 저희 쪽에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2023년도를 한번 들어봤고요. 또 2024년도는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이슈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패턴과 시나리오별의 분석 데이터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관련된 내용들의 지표를 통해서 사이버리즌이라고 하는 이 EDR 솔루션 회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연락처 나가니까요. 이를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도 올 한 해는 랜섬웨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